대충 영어, 4배속 쉐도잉. 4배속 쉐도잉이 힘들죠. 좀 힘든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정도 하시면 조금씩 하실 수 있어요. 20%, 30%. 4배속 쉐도잉이 30% 이상 되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4배속 쉐도잉 할 때 첫 번째가 완벽하게 마라, 50%를 목표로 해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이 굉장히 힘든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애들이 걸음마를 처음 걷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애들이 말을 처음 배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이 힘든 겁니다. 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쉐도잉을 해보셨지만 4배속 쉐도잉은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모두 수락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서포터스 일기 하면서 이미지를 윈드서핑으로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윈드서핑. 윈드서핑이 좀 힘들지만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면 누구나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윈드서핑처럼 좀만 배우면 4배속 쉐도잉을 즐길 수 있고 4배속 쉐도잉을 즐길 수 이거 따라해라. 4배속 쉐도잉을 즐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 기억으로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청, 쉐도잉 두 가지 학습법, 훈련법을 통해서 자동 기억이라는 종착역으로 가잖아요.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 그리고 한번 기억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자동 기억, 그런 건데요. 그 자동 기억을 저는 4단 로켓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로켓가 몇 단 그 굉장한 추진력이 있어야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중력을 이기고 벗어나서 그 지구 궤도를 인공위성이 이제 돌게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한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단 로켓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로켓을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4배속 쉐도잉도 처음에 좀 힘들지만 한번 쏴서 지구 궤도에 올라가면 한번 올라가면 별로 힘들지 않게 지구 궤도를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을 하는 것이 자동 기억에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큰 관건입니다. 자동 기억이 하나는 귀로 아는 인풋을 하는 거고 하나는 입으로 4배속 쉐도잉을 하는 거예요. 물론 4배속 쉐도잉을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4배속 쉐도잉이 되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4배속 쉐도잉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66세 일개 그 영어를 포기하셨다가 하신 분도 지금 4배속 쉐도잉을 뭐 1부터 100까지는 70%, 100에서 200까지는 한 60%, 300에서 200에서 300까지는 좀 점점 더 문장이 어려워지니까요. 난이도가 뒤로 갈수록 그거는 이제 뭐 한 50%, 40%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목소리를 제가 들어봐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즐겁게 대충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그분은 즐겁게 대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66세이지만 영어를 포기했었지만 이제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됐고 이렇게 되면 영어는 점점 는다. 영어 실력이 계속 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했던 것도 뭐 학창 시절을 벗어나면 실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영어 실력인데 거꾸로 이렇게 늘고 있고 뭐 10년, 20년 이상 안 했던 영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을 대충 즐겁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늘 제가 그 쉐도잉 주의사항도 늘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열심히 하는 건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많다. 즐겁게 하는 게 관건이다. 그런 얘기를 늘 드리고 열심히 하면 제가 즐겁게 하고 계시냐고 대충 즐겁게 하고 계시냐고 늘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윈드서핑으로 잡았어요.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뭐 수영이나 이런 것처럼 즐겁게 별로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노선에는 이 토글 버튼이 있어요. 삼각형. 좌측에 1주차 좌측에 보면 세모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아래로 쭉 내용이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뭘 했냐면은 3대 원칙을 설명드렸어요. 대충 영어, 속성 영어 3대 원칙.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 영어는 원래 완벽하게 한 게 아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이번 생에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외우지 마라.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외울 필요 없다. 모국어는 외우지 않고도 외워진다. 외우지 않고 외워지는 자동 기억을 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3단 공식이 있다. 첫 번째가 숙청, 두 번째가 쉐도잉,
세 번째가 자동 기억이다. 속청과 쉐도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동 기억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3대 원칙에서 우리가 짧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듯이 10분씩 3번, 3번, 4번, 5번으로 10분씩 3번으로 시작해서 여유가 생기면 근육이 좀 붙으면 5번, 4번, 5번, 6번 한다. 그래서 1시간을 절대 넘기지 마라. 10분씩 3번으로 시작해서 6번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10분씩 3번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단 공식, 속청, 쉐도잉, 자동 기억. 근데 속청, 쉐도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배속, 3배속, 4배속 쉐도잉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이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쉐도잉을 하기도 힘든데 2배속, 3배속, 4배속 쉐도잉을 하니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단톡방에 보니까 40명이 조금 넘게 계신데 제가 하시는 걸 가지고 관리한 분들이 지금 기록을 하면서 유지하는 분들이 한 2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이 좋으신 분도 많고 또 열심히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열심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피지기 100점 불태,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라는 이걸 썼는데요.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 손자병법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나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 영어는 영어 토플 말하기 성적이 2019년에 132등으로 지질이 영어 말하기를 못하는데 그것은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영어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말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흥보가 귀가 막혀서 귀가 막히니까 말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책을 보고 대본을 보고 외우지만 잊어버린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영어 관련 사교육비가 매년 10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영어 말하기가 132등이다. 그리고 2009년에는 성적 보면 121등이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배달의 민족이 뛰어난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못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못하는 것은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글 속청으로 이제 푸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피죠.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라센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토킹 이즈나 프랙티싱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너무도 놀라운 얘기죠. 1983년에 영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 교육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전 세계 영어 교육계에 정말 쇼킹한 그 메시지를 날렸죠. 말하기가 연습이 하면 도대체 뭐냐. 맨날 말하기 연습 테이프 듣고 따라하고 뭐 화장실에서 하고 운전하면서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해보니까 결국은 안 되더라. 결국은 시험 잘 보고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그 인풋으로는 말하는 연습 인풋으로는 자동 기억으로 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 잘 보는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 박사가 토킹은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프레hensible 인풋, 아는 인풋을 해라. 인풋이라는 건 뭐예요?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예요. 언어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말하기하고 쓰기가 아웃풋입니다. 인풋은 듣기와 읽기가 되겠죠. 근데 당연히 듣기가 먼저겠죠. 언어는 문자가 나온 건 한참 문명사에서 한참 후에 일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본래 듣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자가 이제 발명돼서 저장하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는 듣고 말하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컴프레hensible 인풋은 듣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글 속청을 하면 귀가 뚫리는 거고 또 더 놀라운 건 미국 드라마로 제가 빅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섹스 앤드 시티, 프렌즈 이런 미드들이 전체가 12,000단어, 14,000단어지만 350단어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더 놀랍게는 50%는 49단어밖에 안 되더라. 초등학교 3학년 단어밖에 안 되더라. 이걸 이제 보면 GP가 되는 거죠. 아, 내가 해야 될 영어.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의 80%가 350단어밖에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이걸 내가 못 알아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피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피지기가 정확히 나와야지 대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못 듣는 거에 대한 대책으로 뇌과학적인 청각 피질 데리니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연히도 발견한 속청이었다는 거죠. 일본인들이 슈퍼 리스닝이라는 속청을 했더니 갑자기 영어가 들렸고 뭐 일본인도 영어 지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제가 해보니까 저는 처음에 영어 속청을 알았었지만 2009년에 영어 속청을 알았지만 2, 3년 전에 책에 보니까 한글로 해도 영어귀가 뚫린다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달 만에 12명 중에 2주 만에 한 3분의 1 뚫리고
나머지는 한 달 만에 20% 이상 2배 이상 좋아지더라. 그래서 한글 속청으로 이 지피지기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단어가 들리면 파티가 시작된다. 그래서 요즘은 재밌는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컴프레hen시블 인풋의 첫 경은 귀를 뚫는 것이다. 그리고 말은 천천히 나오게 된다. 귀가 뚫리면. 말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클라센 박사 여기 보면은 외우는 학습, 학습과 습득으로 구별을 했어요. 학습은 우리가 하는 러닝입니다. 러닝. 뭐 배우고 익히면 뭐 즐겁지 않냐가 있는데 하나도 안 즐겁잖아요. 공자는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안 즐거워요. 근데 만화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귀만 뚫리면 습득이 된다. 습득 죽는 거예요. 액퀴지션. 그래서 크라센 박사가 유명한 그 촘스키 언어학 박사의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 인간 뇌의 어느 곳에는 언어를 습득하는 장치가 있다. Language Acquisition Device, DAD.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디바이스에 인풋을 하는 것뿐이다. 네, 빨리 한글 속청으로 귀를 뚫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셨어요. 보통 제가 강사과정 운영했지만 보통은 한 달에 4배속이 80% 되는 게 보통인데 지금 뭐 4배속 80%를 일주일 만에 뚫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장에도 몇 분이 와 계신데요. 뭐 고수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렇게 됐고 해서 지난주 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3대 원칙, 3단 공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도 이기자. 승자로 가는 길 가보자. 이겁니다. 지난주 겁니다. 카트는 여기다 뭐 몇 가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커리큘럼하고 말하기가 듣기다. 이런 거. 이게 지난주 했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요. 이번 주 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뇌신경 연결, 속청, 쉐도잉, 낭독 이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뇌신경 연결의 비밀이라는 신동선 대표의 책을 본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동선 대표를. 그 1인 경영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이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사이였는데 이분이 뇌신경 연결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 뇌과학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잘 안 보기 때문에 후기를 봤습니다. 후기. 뇌신경 연결의 비밀이라는 모임에 같은 있던 분들 책을 열심히 읽고 후기를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그 신동근 대표는 대충 영어를 통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당시에 한 3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는 영어 말하는 건 되는데 듣기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을 빨리 하잖아요. 어차피 통역들이 다 통역해주기 때문에 자막 깔리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30%밖에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하고 60% 이상 들렸어요. 지금은 이제 95% 이상 들리죠. 대충 영어 한글 속청으로 귀를 뚫은 겁니다. 뚫었고 저는 이제 뇌과학에 무지했는데 그게 벌써 3년 전이었고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강남에서 콜라보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뇌과학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뇌과학이로구나. 뇌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뇌를 모르면 아주 비효율적으로 되고 거꾸로 엉뚱하게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책을 제가 별로 안 보는 저도 이 뇌신경 연결의 비밀도 책도 사고 읽어보고 또 다른 뇌과학 관련된 어렵지 않은 이론들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갖다 배우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능은 이 책 제목이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저는 책을 잘 안 읽지만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표지 제목을.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그러면 재능이 뇌신경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표지에 진짜 반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을 만들려면 뇌신경 연결을 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헛반복을 하지 말고 진짜 반복을 하라는 얘기로구나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뭐든지 다 반복을 해야 재능을 만들 수 있는데 헛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청도 쉐도잉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짜 반복을 하려면 3단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단 구조. 이 3단 구조가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첫 번째예요. 약점, 피드백, 반복. 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이 그 크랩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약점, 피드백, 반복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반복을 했을 때 진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헛반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는 도구입니다, 도구. 쓰려고 하는 거예요, 쓰려고. 뭐 영화를 보든, 뭐 외국 사람하고 말을 하든, 뭐 독일 사람하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든, 뭐 중국 사람 만나든, 뭐 미국 사람을 꼬시든, 뭐 무역을 하든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구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어, 목적을 가지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반복을 하려면은 이 3단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약점 피드백 반복인데요. 간단합니다. 약점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속청과 쉐도잉을 하고 있는데 속청에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약점인 거예요. 3배속은 대략 들리는데 4배속을 들었더니 안 들리는 게 많다. 그러면은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거죠. 4배속이 잘 안 들리는 것을 3배속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청 자체에 효과가 인터체인지 효과인데 더 빠른 배속을 들으면 낮은 배속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2, 3, 4배속을 같이 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4배속이 50% 들리면 6배속을 또 들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약점 피드백 반복 구조를 애초부터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 3, 4 또는 3, 4, 6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약점 피드백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약점 피드백 반복입니다.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약점 피드백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미드를 보면 영어 듣기 재능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생기지 않는다. 왜? 진짜 반복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긁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긁으면 영어 재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에도 많이 써놨지만 영어 공부에서 세 가지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미드예요, 미드. 그래서 미드로는 미드를 못 잡는다라고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그거 써놓고 두 번째는 미드로는 미드를 못 잡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 약점 피드백 반복 구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에 보면 자주 꾸준히 즐겁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동기, 습관이 있습니다. 목표나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데 영어를 목표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 연초에 그 가장 결심 많이 하는 게 다이어트와 영어 공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원스쿨이 매출이 뭐 1,000억 이상 나올 때도 있었어요. 야나두도 그렇고. 그러면 다들 그 쉬운 영어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토플 뭐 132등만마다 알잖아요.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최면에 집단 최면에 걸려가지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걸 잘 몰라요. 시험만 잘 보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목표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피지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피지기를 안 하면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서울대 영문과에도 영어회화가 안 되고 서울대 중문과에도 중국어회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서울대 애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암기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인데 걔들도 안 된다면 암기로는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피지기가 돼야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영어가 별로 높지 않다. 내가 토플을 볼 거면 모를까. 미국 유학을 갈 거면 22,000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면 2,200도 아니고 350이고 5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50단어 그 동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 몰입 목적. 몰입이 여기서 저는 자율도 중요하다, 몰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숙청의 효과 중에 하나가 몰입이에요. 저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절로 뇌에서 몰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2배속, 3배속, 4배속은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고속도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100km에서 졸음운전이 가능하지만 150km 이상이 되면 졸음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뇌가 빨리 돌아가면 쉬면 모를까 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몰입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숙청입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 자동 기억 나오죠. 네, 이건 뭐 또 중요한 그 핵심 이론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약점 피드백 반복을 통해서 자동 기억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자동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저도 작년에 그 9월 달에 강사 과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 개념을 잘 못 잡았어요. 그래서 숙청하고 쉐도잉 어차피 훈련을 하니까 알았지만 이거는 목표이기 때문에 개념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개념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동 기억을 제대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한번 외우고 나면 아까 지국에도 말씀드렸죠. 4배속 쉐도잉, 4단계 추진 로켓으로 올라가면 별로 힘들지 않게 이걸 유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우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다음에 장기 기억이 잊어먹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 그것을 자동 기억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여기 보면 뭐 뇌신경 연결, 진짜 반복, 약점 피드백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피드백은 신속하고 정확한 게 좋다. 4배속이 안 들었으면 빨리 3배속을 봐서 확인하는 게 좋다. 영어로 시작했으면 혹시 내가 모르는 영어 문장이 있으면 한글로 확인하는 게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목표 2, 3, 4배속으로 시작한다. 소박한 목표. 근데 금방 뭐 3, 4, 6으로 올라가죠. 근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속청은 50%가 들리면 올라간다는 거죠. 장기 기억, 자동 기억 나왔고요. 태충 매일 즐겁게 나왔습니다. 제가 4배속 윈드서핑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연결, 재능, 속청, 쉐도잉, 자동 기억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청, 쉐도잉, 낭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뇌신경 연결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청입니다. 속청. 우리가 뭐 속청 지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속청은 슈퍼 리스닝이라고 일본에서 나온 건데요. 일본에서는 대박을 쳤습니다. 책을 한 140만 권 이상 팔렸다고 그러고요. 이 슈퍼 리스닝의 저자가 2004년도에 일본에서 매출 탑 10에 들어갔대요. 일본이 뭐 1억 2천만 명이가 그렇잖아요. 거기서 탑 10에 들어갈 정도면은 뭐 책이 140만 권 팔린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이제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슈퍼 리스닝 속청을 하다가 영어가 들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책 그 뭐 청각 자극이 잠자는 뇌를 깨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속청 독서는 한국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속청 독서를 제가 그 배속 파일을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청은 빨리 듣기입니다. 빠른 속도의 음성이 머리를 좋게 하는 황금의 장소 베르니케 중추를 자극하여 당신의 두뇌를 21세기형 슈퍼 두뇌로 만듭니다. 베르니케는 왼쪽 측두엽, 귀 있는 쪽에 있는 건데요. 청각 이해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소리, 말소리, 바람소리는 청각 피질까지밖에 안 오는데 사람의 소리, 이해를 해야 될 소리일 경우에는 베르니케로 보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문자, 귀로 듣는 것 중에서 사람의 소리, 모국어를 베르니케로 보내는데 영어는 우리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청각 피질에서 베르니케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흥보가 귀가 막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드를 들어가지고는 청각 피질까지밖에 안 오니까 베르니케로 와야 해석을 담당하는데 해석을 안 하는데 어떻게 개소리 말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소리 좋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뇌과학적으로는 EBS 다큐에 의하면 생후 12개월 전후에서 모국어 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과 생후 12개월일 때 R과 L을 구별하는지를 뇌파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생후 12개월이 되면 언어마다 달라요. 영어가 그렇다고요. 영어가. 일본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다른 발음이 많지 않아서 보면 소리도 아는데 영어는 다른 소리가 많아서 눈으로만 되지 귀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본하고 한국이 옛날부터 눈으로 하는 영어를 공부를 했죠. 옛날에는 소리로 된 자료들이 없었잖아요. 책이 없기도 사람이 없기도 했었고 선생님도 영어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하는 영어를 더 하게 됐죠. 옛날에는. 네, 그래서 눈으로 말해요. 영어였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청. 근데 이 베르니케가 당연히 이제 그 속청을 하면 베르니케를 이제 자극하게 되겠죠. 근데 이 베르니케가 놀랍게도 대뇌 여러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니케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거기하고 같이 연결된 대뇌의 다른 많은 부분도 병목 현상이 없어지려면 같이 다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뇌 범화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니케 속도가 빨라졌더니 3배로 빨라지니까 다른 데로 3배로 다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뇌 정보 전달 속도가 다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여기서는 2.8배, 2.7배를 얘기하는데요. 0.1배씩 계속 올려봤더니 2.8배에 이르러서 좌뇌가 아닌 우뇌까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언어는 90%가 좌뇌입니다. 논리. 물론 우뇌 감성도 있어요. 뭐 이렇게 감정이나 어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뇌인데 90%는 언어는 다 논리예요. 그래서 속청을 하면은 좌뇌만 활성화가 되는데 3배속 이상이 되면 우뇌도 같이 움직이더라 해가지고 이것을 우뇌 공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뇌 독서법, 5분의 책 학번 읽기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주파, 음성에는 저주파,
뭐 중, 고 가지고 고주파를 분류하는데 보통 5000Hz, 8000Hz 이상이면 고주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이따가 승자로 가는 길을 주파수를 분석한 걸 직접 보여드릴 건데 이 고주파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 질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 음악도 제가 한번 그 SBS에서 나온 거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 질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모차르트 음악을 저음을 제거하고 고음만 부는 방식인데 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토마티스 청지각 요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소리가 인간의 두뇌에 필요한 에너지의 30%를 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 낭독, 쉐도잉 다 소리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뇌에 충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한번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걸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속청, 낭독을 함으로써 쉐도잉을 함으로써 뇌가 오히려 활성화되고 에너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걸 경험한 분들이 강사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이런 뭐 도파민도 나오고 이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고속으로 속청을 몰입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속청 독서에 그 세 가지 그 뇌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전두엽, 데르니케, 도파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파민하고 베타 엔돌핀. 그래서 속청이 효과, 원리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운의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속청을 하시면서 도파민, 엔돌핀, 몰입 이런 것도 경험을 해보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걸 또 모르면 모르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되는 거지 피곤하기만 한 거로 알고 있으면 모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거 했을 때 골이 6배속에서 띵한 분들이 많은데 띵한 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건데 메스꺼리거나 띵하거나 그러면 좋은 건데 과부하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예민한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건데 그걸 모르면 거꾸로 안 할 수가 있죠. 아, 속청이 나한테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걸 모르면. 그래서 지피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그 다음에 이제 속청을 했고요. 쉐도잉이 있습니다. 쉐도잉은 앵무새처럼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건데 진짜 쉐도잉이라고 했죠. 안 들리면 쉐도잉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버드 16배서 영어 공법에도 보면 나오는데 들리면 쉐도잉을 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안 들리니까 책을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다 가짜 쉐도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보가 귀가 막히고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크포크라는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이 앵무새 이름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지는 모를 텐데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는 200개 단어를 구사하는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못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앵무새는 10단어를 구사한다는데 얘는 200개를 구사해요. 그리고 한국 앵무새는 100단어를 구사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걸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확 기가 죽어요. 아, 얘는 200개를 구사하는데 나는 20개도 구사를 못하는구나. 굿모닝, 헬로, 하와이, 땡큐, 파인, 엔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그걸 느꼈어요. 아니 앵무새도 하는데 아무리 앵무새가 뛰어나도 사람보다 뛰어날 리가 없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안 들리기 때문에 못 따라한다. 그리고 하나는 대충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옹알옹알 쉐도잉을 웅얼웅얼 쉐도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영어 해방 대충 영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블로그 자료 중에 하나 미국 미국 그 교포죠. 교포인데 연세대 국제학부에 계신 그 교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엉터리 영어가 브로큰 잉글리시가 지금 글로벌 대세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하는데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발음이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한국 사람만 유독 그런다. 근데 그게 영어 식민지 마인드예요. 북한에만 무슨 그런 그 사상 뭐 이렇게 주체 사상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영어 식민지에 저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전에 뭐더라? 3.1절이었나? 광복절이었나? 뭐 이럴 때 3.1절이었나 보다. 영어 해방 대충 영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영어 식민지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들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앵무새가 그냥 따라할 거 아니에요. 애들 옹알이 따라하듯이. 근데 옹알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틀리건 맞건 맞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 틀리면 인격에. 그래서 크라센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 교실에서 제발 말하기 시키지 마라. 어른들은 조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틀려도 시켜도 못하면 하지만 애들은 김새버리면 안 해버린다 이거. 뭐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꼰대면 과목이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크라센 박사가 오죽하면 지가 말을 하면 모를까? 절대 물어보지 마라. 말을 시키지 마라. 영어로. 말하게 시키지 마라. 아웃풋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풋 하라는 거예요. 인풋이 되면 다 말하고 싶어요. 애들도 영어 말하고 싶어 하고 어른도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어 해요. 안 돼서 안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쪽팔리게 하지 말란 말이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무새도 쉐도잉을 하는데 왜 우리가 쉐도잉을 못하냐. 그래서 한국어 쉐도잉 연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1월 1일 올해 그 특강을 했더니 영어 학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지금 또 강사 과정에서 일산에서 한 20년 하신 분도 있고, 뭐 부산에서 그 영어 원서 읽기 하는 그런 분도 있고, 평택에서 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몇 분이 이제 그 후기를 써줬어요. 후기 안 써서 몰랐을 텐데. 근데 영어 교육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한국어 쉐도잉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영어 쉐도잉 시켜보니까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쉐도잉이. 그러면 영어 쉐도잉 안 되는 사람은 다음 달에 학원 안 끊는다, 이거는. 학생들이야 뭐 할 수 없이 다니지만 성인들은 그냥 매달 끊는 건데 안 되는데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쉐도잉이 좋다는데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쉐도잉을 하면 되는 거였구나.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후기를 써주셨어요. 너무나 쉬운 거지만 알기가 어려워요. 전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한국어 쉐도잉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4배속 쉐도잉, 영어 4배속 쉐도잉이 이 정도 높이의 1m 계단이에요. 1m 계단은 탄력이 좋은 사람 아니고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 제가 계단을 30cm짜리 계단을 2개를 놔줘요. 그러면 30cm, 30cm, 40cm는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1m짜리 못 올라가. 가랭이 찢어지지 않고. 그게 낭독 쉐도잉인 거예요. 낭독은 보고 하는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낭독. 낭독하고 오늘 낭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낭독으로 한 단계 밟고 그 다음에 쉐도잉을 밟는 거예요. 그리고 4배속 쉐도잉, 영어 쉐도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낭독, 한국어 쉐도잉, 4배속 쉐도잉, 3배속 쉐도잉, 그 다음에 영어 쉐도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쉐도잉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영어 쉐도잉이 1m의 높은 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위 5%나 가지 못 간다고요. 영어 토플이 132등 하는 거 아니에요. 소말리아보다 영어를, 해적보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소말리아 해적이 영어 막 돈 내나 하는데 우리는 이게 대답을 문법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한 대 딱 맞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보다 못하는 게 뭐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쉐도잉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귀가 안 들려서 못하는 거고 하나는 완벽한 영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쉐도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낭독과 한국어 쉐도잉을 통해서 영어 쉐도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겁니다. 자, 낭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속청 쉐도잉 연습을 하시고 나서 낭독으로 이제 마무리하라고 이제 추가로 드렸어요. 조금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청하고 쉐도잉을 대충 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충 해야 되는데. 마음을 비기가 어렵잖아요. 골프 칠 때 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러듯이 이게 말만 뭐 못쓰면 맨날 대충 하라고 그러지 대충 하기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쉐도잉을 어떻게 대충 하냐고 그러는데 그걸로 이제 흥분된 마음을 낭독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낭독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낭독혁명이라는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그 낭독혁명에서 인용된 그 사람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뇌력 일기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묵독할 때하고 낭독할 때하고 뇌가 활성화되는 게 저렇게 달라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낭독 이런 거 해가지고 방송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 활성화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청각, 시각, 낭독을 하려면 시각, 청각, 이분동 이런 여러 가지 감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3배나 있다고 그러고요. 집중력, 기억력, 표현력, 자신감까지 좋아지고요.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소리입니다. 38%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하고 뭐 바디 제스처예요. 그래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가 첫인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를 좋게 해주는 게 낭독입니다. 발음과 발성에 신경을 써서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할 때 좀 더 정확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또 특히 한국어는 발음이 3,000개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300개, 400개, 500개밖에 안 돼요. 발음이 우리는 3,000개나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방면에 제대로 하기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낭독하실 때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히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분하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그런 낭독을
속청과 섀도잉 미션을 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반으로 줄여서 냈고요. 나머지 2개를 또 새로 2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거로 낭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청 섀도잉하고 낭독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한 2, 3분 정도 길이를 해놨으니까 시간의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분들은 낭독을 제가 드리는 자료 말고도 낭독 자료를 제가 많이 한 10몇 개 올려놨는데 그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들도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읽으셔도 됩니다. 특히 그 대충 영어 그 낭독방이 있는데요. 이름이 아침 낭독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낭독을 하면은 기운이 굉장히 좋아져서 제가 건강과 지혜를 얻는 낭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또 영어니까 영어 낭독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EBS 한국인과 영어라는 그 방송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영어 낭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는 못하는 애에 속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발음이 20에서 48이었고 읽는 속도가 5에서 27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독해력이 놀라운 거죠. 24밖에 안 됐는데 87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했던 애들도 낭독을 하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고요. 발음하고 읽는 속도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독해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 낭독이 뇌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당연히 독해력도 좋아지죠. 영어 공부의 관건이 뭡니까? 결국은 독해력이에요. 책을 보고 읽는 능력, 특히 시험은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듣는 독해가 LC죠. Listening Comprehension. 그래서 낭독이 관건이다. 인간의 능력이 언어예요, 언어. 사고력이고 그걸 표현하는 게 이제 언어인데 그 언어를 소리내서 하는 게 원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시 잊고 우리 선조들이 늘 낭독을 해왔는데 하늘천따지 낭독을 해왔는데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눈으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낭독을 하는 게 훨씬 좋더라. 그래서 그 서울대 암기왕 모든 과목을 낭독으로 공부했다는 오정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소리내서 하는 낭독이 중요하다. 근데 낭독보다 한 단계 위가 쉐도잉이고 쉐도잉을 하려면 귀가 뚫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윗부분에 여기에 고주파, 뇌활성, 에너지 30% 이런 얘기가 뭐 속청을 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하고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SBS 소리의 재발견이라는 SBS 스페셜에 나온 부분인데요. 먼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What does it mean to split between 2 points? Well, for example, if you had 모차르트 곡인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음악 속에서 저음은 빼고 고음만 출연했기 때문인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it's the high frequencies that make you feel very alive, intellectual. 영어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글 자막을 잘 보세요. 영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귀 뚫리면 다 들립니다. Cognitively stimulated. High frequency is what keeps the cognition going, keeps the brain working. There are low frequency sounds that you feel like th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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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s, you know, and then you have this higher frequency. The high frequency is what gives us life and energy. 고주파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2가지예요. 하나는 활성화하고 에너지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도린 데이비스 센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방송국에서 여기를 갔더니 소리를 녹음을 해요. 측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 소리 허리 몇 번째 허리가 안 좋은데 이렇게 쫙 얘기를 합니다. 소리만 듣고 허리 3번째 척추뼈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무릎이나 왼쪽 무릎한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소리만 듣고. 그럴 정도로 현대 과학이 발달을 했고요. 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깊이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제가 척추와 주파수 가지고도 이야기할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현대 과학은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아주 즐겁게 대충 하셨으면 좋을 승자로 간 길에 주파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밑에 보이는 게 8K, 1.6K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주파수예요. 8K면 8000Hz고요. 16,000 하다고 보시면 나와요. 여기 보시죠. 16K, 16,000Hz. 네, 그래서 16,000Hz 이상이 많이 나와요. 8,000Hz 이상이면 이제 고주파로 보거든요. 5,000Hz 이상이면. 그래서 이런 고주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청각 나이를 측정을 해달라고 그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 주파수가 얼마인가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고주파수를 들으면 충전이 되고 뇌 활성화도 되고 뇌 질환자를 치료할 정도로 좋은데, 내가 12,000까지밖에 못 듣는다. 근데 승자로 길은 16,000, 2만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주파가 좋은데 못 듣는 거예요. 참고로 말해서 우리가 저음, 중음, 고음이라고 했을 때 이 고음이 우리 귀에 외이, 내이, 중이, 내이가 있는데, 내이 그 달팽이관에서 육모세포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는데요. 거기서 건반처럼 저주파부터 고주파가 쭉 있는데, 저주파, 저음, 중음, 고음에서 고음이 저음 대비 250배나 강해요. 강한데 내가 12,000까지밖에 못 듣는, 사람이 20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듣는다고 했잖아요. 10대면 19,000, 20대면 한 18,000, 30대면 한 5,000이던가 뭐 14,000인가 듣는데, 이게 점점 나이를 보면서 고음을 못 듣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듣게 하는 방법도, 훈련법도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블로그에도 그걸 올려놨으니까 그걸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를 얼마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음악, 모차르트 다 아는 음악인데 이상하잖아요. 저음을 제거하고 고음만 들으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힘을 주고 질환자를 고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해보니까 고쳐지니까.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뇌가 이런 고주파가 뇌에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다음에 충전을 해주는구나. 근데 우리가 고주파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2만 헤르츠까지는, 2만 헤르츠가 최대인데 소리는 2만 이상이 나오는데 못 듣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 듣게 할 때 2만을 띡 하면 어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애들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최고 주파수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 보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죠? 예, 고주파가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못 들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노션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속청 고주파, 두뇌 활성화와 두뇌 에너지 충전 효과가 있다. 고주파음이 뇌 질환 치료로 쓰이는데 미국 데이비스 센터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다. 소리만 듣고 몸의 그 질환을 정확히 짚어낸다. 척추 3번이 문제가 있고 왼쪽 무릎에 문제가 있다고 알아내고 현대 과학이 거기까지 발전돼 있다. 그다음에 토마티스 청지각 요법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관련된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달 장애자 이런 거를 치료하는 프로그램 요법이어서요. 한 70년 역사가 돼 있는데 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스템이 70년의 역사가 밖에 안 되는데 70개국에 나가 있다. 어렵죠. 대충 용어가 70개국에 나가 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토마티스의 청지각 요법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속청을 하던 낭독을 하던 뇌에서는 내 목소리나 남의 목소리나 다 들어요. 그러면 뇌 에너지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을 하면 또 거기서 또뭐 공명이 돼가지고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대충 영어 단톡방 이름이 대충 영어 단톡방이 아니고 아침 낭독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낭독하시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차 뇌신경 연결, 속청, 쉐도잉 낭독 이런 측면에서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이라는 책을 위해서 제일 핵심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이론이 있으면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속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속청도 몰입, 도파민, 베타엔도르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3배속 이상 속청을 해야 운의 공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배속은 사람마다 달라요. 저희 6기에는 보면은 속청을 한 20년 전부터 남편 때문에 했던 분이 있는데, 후기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이분은 14배속, 16배속 속청을 하고
6배속, 8배속 쉐도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한지는 지금 한 3개월째 됐어요. 3개월째 됐는데 남편분이 대충 영어를 하라고 해서 하셨는데 남편분이 20년 전에 속성으로 사업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가봐라 했다는 건데 뭐 제 생각에는 자기가 알던 속성하고 똑같으면 가보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도 속성으로 사업을 했다는데 근데 조금 뭐 이상한 속성을 하는 것 같으니까 가보라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해본 결과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첫 달엔 피곤해서 나가 떨어졌는데 지금 오히려 활력이 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블로그에도 몸의 변화, 뇌의 변화, 영어의 변화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활기찬 4배속 쉐도잉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활기차게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 되게 좀 좋겠습니다. 첫 주에는 뭐 쉐도잉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쉐도잉 하는 걸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관건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무새도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옹알이는 틀리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못 따라한다고 안 하지 말고 웅얼웅얼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4배속 쉐도잉을 첫날 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모르는 것도 그냥 웅얼웅얼 하는 거야. 안 되는 거는. 웅얼웅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라고 하지 마라. 평생 못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애들의 웅얼웅얼 쉐도잉 그것만 되면은 한국어 쉐도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달 한국어는 잘했는데 영어 진도 들어갈 때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울렁증이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영어 식민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있어요. 한국이 문법으로 시작해서 시험까지 봐가지고 2번 죽이기 때문에 이거에 안 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외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외를 갔다 와도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충 영어는 개인 레슨이기 때문에 조용히 와서 배우는 분들 많아요. 내 공부를 남에게 알리지 마라. 개인 레슨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아주 조용히 우리 실장님한테도 안 배우고 나한테 조용히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조용하니까. 그래서 오늘 그 공부할 내용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핵심만 좀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능을 만드는 뇌신경 연결의 비밀, 약점 피드백 반복, 속성의 효과, 도파민이 나온다, 전두엽, 베르니케, 그다음에 속성에는 고주파가 있다, 에너지가 나온다, 뇌 질환 치료에도 쓰일 정도다. 그래서 낭독과 쉐도잉, 속청 이런 것들이 다 굉장한 생명 학습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교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8시 53분인데요. 10분간 휴식하고 9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9시 5분. 그래서 1교시 한 거에 대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실습했던 거 관련해서 질문도 받고 있어요. 편안하게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